먼저 연인 말씀으로 정교조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시는 송은재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덥지 않죠? 예, 시원하고 썩을 놈의 메르스와 또 썩을 놈의 땡땡땡만 아니면 참 얼마나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진보 교육감이 몇 분이시죠? 13분. 그 전에는 몇 분이었죠? 예, 6분이었습니다. 네, 6분의 진보 교육감이 출연하기 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진보 교육감이 될 뻔했던 분을 혹시 아십니까? 주경복 교수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경복궁 가자.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제1호가 될 뻔했던 바로 2008년 얘기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전부 승리를 했지만 서초, 강남, 그리고 송파,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의 몰표로 인해서 결국 2만 표 차이로 애석하게 고배를 마신 분이 바로 주경복 교수였습니다. 2만 표는 그야말로 서울 시민이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산들바람만 불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의 진보 교육감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 당시 주경복 교수를 밀어서 진보 교육의 꽃을 피우려고 했던 그때 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때 무려 6분이 교직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진보교육감 시대가 처음으로 열렸고 공교롭게도 진보교육감 6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똑같은 6명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명의 진보교육감을 뽑기 위해서 6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야만 했다. 바로 진보교육감은 우리 교직을 떠났던 6명 해직교사의 생목숨과 바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무려 13분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는 역사의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을 뽑아놨더니 엄청난 대가와 그 싸움을 거쳐서 진보교육감을 뽑아놨더니 뽑아놓는 족족 법의 칼로 올감해가지고 진보교육감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단히 경미한 사안이라고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것은 사법 처리보다는 그냥 간단히 주의나 경고로 그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냥 경고 조치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끝이 났죠. 그런데 조희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걸 바라본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희연을 죽여야겠다고 작정을 했고, 그리고 검찰을 시켜서 뒤늦게 다 죽어가는 불씨를 되살려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도 공소시효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참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야말로 아주 꼴사나운
막 정치 검찰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저 사람들은 왜 진보 교육감만 당선되면 죽이려 하는가? 그들은 왜 진보 교육감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하는가?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 성적과 경쟁으로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지고 한 줄밖에 안 되는 아이들 특권학교로 몰아서 특권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모든 기득권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더 이상 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것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처참한 현실. 바로 그들이 경쟁과 돈을 통해서 모든 교육권의 기득권을 더 이상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보 교육감을 죽여야 경쟁 교육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을 죽이려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최복권지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몰락하지 않는 제국, 바로 사립학교입니다. 마피아죠. 바로 숨은 권력입니다. 이 사립학교가 법망을 넘나들면서 재단이 어떤 짓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립학교 봤습니까? 물증이 나와가지고 처벌을 해도 불과 2, 3년 지나면 그 재단이 다시 복귀해서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밀어낸 것이 오늘날의 사립학교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 이런 사립학교가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최복권 지대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보교육감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이 진보교육감을 죽이려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 마피아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최후 권력형 부조리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교육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공연하게 온갖 공사에 따른 납품 비리, 그리고 교육관료들 승진에 따른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수학여행, 그리고 교복 채택, 심지어 학교의 크고 작은 광급 공사일까지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 낯뜨거운 비리가 버젓이 저질러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학교 현장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의와 진실을 가르쳐야 될 학교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이런 부정부패를 가르치고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교조가 이런 걸 뿌리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힘에 부칩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진 음습한 이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 이 모든 것들이 설당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진보교육감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교육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은 진보교육감을 살려야 됩니다. 진보교육감 살린다고 해서 이 모든 교육 하루아침에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보교육감을 살려야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딛고 우리 교육정상화, 교육민주화, 그리고 교육혁신의 역사 대장정을 우리는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입니다. 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이라는 울타리에서 모두가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동등한 공동체로서 제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보교육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뒤의 일들을 우리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교육이 제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옛날에 추악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바로 진보교육감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조희영 교육감의 재판이 본격화됩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석 달, 아마 8월, 빠르면 8월 중순이면 이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이 이제 고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생각하면 참 담담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서울 시민이 뽑은 진보교육감 조희영 교육감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조희영 교육감이 다시 서울교육혁신의 힘찬 출발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쁘시지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우리의 그 교회 혁신에 끝까지 함께갈 동지들입니다. 예, 가만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 한번 토대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